자, 마지막 그 이야기로는 우리가 공동정부, 통합정부 이야기를 하는데 양 후보가 다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양키드권 정당에 대한 어떤 비판은 거의 뭐 압도적이죠.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진영 대결을 갖다가 해체하겠다, 극복하겠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공동정부, 통합정부고 어떤 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는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민주당에 기반한 어떤 정부 구성을 안 하겠다. 그 이재명 후보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적재적소에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국민만 바라보는 사람들로 자기가 정부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윤석열 후보도 통합정부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은 집권에 대한 확실한 무엇이 없는 상태에서 집권 후에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여주자는 차원, 특히 보복 수사 이게 있고 나서 이재명 측을 더 내세우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왜? 윤이 집권하면 앞으로 2년간은 아무 짓도 못합니다. 의회 구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의 정치연합, 제휴 내지는 세력연합 그냥 웃기로 저 별 희마리도 없는 장관 한두 줄이 그거 말고 정신을 같이 하는, 근데 이게 혼자만 하려고 되는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호응이 돼야 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범보수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일단은 유나이티드 원팀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정치적 대타협을 위한 선제적 몸을 낮춘 제안이 있어야겠죠. 만약에 윤이 이긴다면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자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이긴다면 정권 교체에 버금가는 정책적 대선회를 해야 되고 의회 167석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밀어요 붙이면야 되겠지만 합의 처리를 위해서 국민의힘 계열과 웰컴 파트 서로 합치점을 있거나 우호적인 것을 갖고 있는 것을 만들어야겠죠. 그건 이재명이 발휘해야 할 정치력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공동정부로 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어저께 올라온 서던퍼스트인지 어디 건지 보시면 됩니다. 차기 정부 1번 먹거리, 일거리, 경제 살려라가 1번이고요. 46%. 2번 31%. 정쟁 지향, 싸우지 마라. 진영 간에 제발 이 짓 좀 하지 마라. 이 점에서 윤석열 후보의 정치 보복 수사를 암시하는 듯한 그 발언이 결정적인 패착인 것이 문제가 있다면 수사는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정쟁 이거 악순환 끊겠습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이 짓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원하는 게 정치개혁이고 정치개혁의 요체는 싸우지 말고 나눠먹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의도에 한 번도 빚진 사람이 없는 오로지 검사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바로 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이후에 금방 말한 공동정부, 통합정부의 어떤 구상을 현실화시켜내고 실행하지 않으면 국정 운영이 어려울 것이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이미 선거에서 박빙으로 이기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최소 10% 이상 이겨야만이 예를 들면은 아까 말한 대로 민주당 의원들도 협치도 가능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면에서 자기들은 정계 개편을 또 추동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공동정부나 통합정부의 틀을 나갈 수 있을 것인데 그걸 위해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구도로 가면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게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아마 그때는 단일화가 된다면 단일화해서 그걸 다 내놓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도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안 되고 또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 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공동정부, 통합정부에 대한 비전은 구상과 그리고 실제적인 사람을 내놔야 된다 봐요. 그것을 구체화되는 건 사람을 통해서 구체화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억나시겠지만 DJ나 그 노무현 같은 경우에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또 그 국정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갖다 보수 인사를 갖다가 이 처음에 그 인사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불안감을 갖다가 상당히 휘적시키고 그랬거든요. 김중건 비서실장도 그런 식으로 한 거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집권 이유가 아니라 이 선거
에서 그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내놔줘야 된다.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다음을 갖다가 이 좀 뒤로 하고 정말 중도층의 그 올인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도 이재명 후보는 불안하다, 안 된다, 한쪽에 치우쳤다 이런 공격들이 계속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아까 제가 개혁 노선 이재명 다음으로 돌아오는 것과 함께 공동 정부로서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구상과 사람을 내놔야 된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하자면 가장 못한 게 저는 인사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촛불 정부를 했는데 부동산 가격 못지않게 사람들 예. 민심 이반시켰던 게 박근혜 정부 장관 후보자들과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냐라는 인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촛불 혁명을 했으면은 그 혁명을 같이 했던 80%, 그 80%를 다 함께 아우르는 촛불 정부가 됐어야죠. 그랬어야 돼요. 그걸 아니고 흔히 말하는 친문 몇 프로 가지고서 인사를 계속 해왔다. 그리고 기본빵 3가지씩은 다 있었어. 주민등록은 다 기본이고. 이제 점점 더 이 대선은 이제 20일 남았다 그랬죠. 이게 거의 한 3주 정도 채 못 남았는데 단일화의 파고도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 새로운 어떤 시대 전환에 걸맞는 어떤 대통령의 비전과 구상도 내놔야 되고 정말 숨가쁘게 지금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선거임은 다 아실 거고 제발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 전체 민중의 생존권과 안녕을 보장할 수 있고 양극화 해소에 주춧돌을 놓을 수 있는 후보를 꼭 골라주십시오. 네, 이것으로서 오늘 여론조사 대회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